개그맨이 와서 강의한다니까 좀 낯설시죠? 괜찮나요? 네. 개그맨이라고 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가끔 머리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에 기대를 하면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관계 심리학에 보면 기대가 사람의 관계를 망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 사진 찍는 분들 계신데 지금 기회 드릴게요. 예, 지금 막 찍으세요. 예. 제가 원래 사진 한 카트 찍을 때마다 돈 꽤나 받는 사람인데 오늘 무료입니다. 네, 막 편안하게 찍으시고, 이따 강의 중에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자, 찍으시고, 예. 나 오늘 희한한 놈 봤다? 하는 식으로 이제 카톡으로 막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저 뒤에 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얼굴 이렇게. 예. 제가 인사를 드릴 때 고개를 완벽하게 숙이지 않고 인사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예.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가면서 머리를 못 숙인다는 거, 이걸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다 찍으셨나요? 이렇게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들고 있는데, 오늘 사진을 찍지 않는 분들은 자존심이 세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는 소통은 내 안의 작은 변화부터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그맨으로 20년 이상을 방송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번개를 좀 맞아서 재밌고 의미 있게 좀 살아보자 해서 평생 들고 있던 이 마이크를 좀 더 좋은 말을 만들고 좋은 말을 전하는 그런 기업을 차려보자 해서 굿마이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의미와 재미있는 일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많이 생기겠지라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요즘 차려놓고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죠? 정준하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문천식.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기획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정준하랑 소주를 마시는데 이 말을 한번 탁 까봤더니 얼굴이 정말 바보야.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뭔가 코미디를 만들면 재밌는 바보 코미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꾸준히 제 딜레마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투수형 개그맨이지 타자형 개그맨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제대로 웃길 줄 모르는 사람, 투수형 개그맨. 보통 진행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남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질문 자체가 웃기거나 대답 자체가 웃기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보통 투수형 개그맨. 자발적으로 어디 무대에서 혼자 웃길 능력이 거의 없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졌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노브레인 서바이벌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네. 무한도전 이라는 프로그램. 요즘 무한도전 많이 보시죠? 아직도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저쪽 끝에 사진이 이제 목욕탕 물 퍼내는 사진이에요. 하수구가 빠른가 인간이 빠른가. 목욕탕 물 빠지는 속도가 하수구가 빠른지 사람이 퍼내는 속도가 빠른지를 대결했던, 그야말로 정말 무한도전이죠. 무모한도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개랑 수영을 하면 사람이 이길까? 개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개가 이깁니다. 박태환이 아닌다면 다 집니다. 개 헤엄으로 개보다 빠른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자유형은 사람이 빠르겠죠. 개는 자유형을 못하니까. 그 밑에 사진이 소랑 사람이랑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 참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녹화장에만 가면
몸으로 웃기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왜 못 웃기냐고 이렇게 유재석한테 맨날 야단을 맞습니다. 참고로 유재석이 저보다 5년 후배입니다. 전철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전철. 이 장면 다 보신 분들인가 봐요. 100m 달리기를 하면 스타트가 사람이 빠르니까 막 뛰어가요. 근데 90m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우매하게 아쉽게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게 아닌데 싶어서 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늘 90m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전철의 속도는 늘 그때부터 가속이 붙으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 오면 이기겠죠. 워낙 빠르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끝으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제가 내려옵니다.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나는 투수형 개그맨인데 지금 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몸으로 웃기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로 하거나 토킹을 하거나 할 때는 얼마든지 주고받는 텐션을 가지고 웃길 수는 있겠는데 몸으로 웃기는 건 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제가 스스로 하차하죠. 이때부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명목 아래 이제 몸으로 웃기는 1박 2일 무한도전 런닝맨 시대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만두고 좀 지나니까 섭섭하게도 시청률이 오르대요. 참 야속합니다. 기자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무한도전 그만둔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할까요? 왜 후회할까요?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저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했더라면 저는 아마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나니까 중요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슬펐습니다. 방송을 15, 16년째 하고 있을 때의 프로그램인데 15, 16년 동안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취직했다면 회사에서 어떤 그 과장, 부장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뭘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약간 좀 그 생각이 고지식한 게 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좋은 거 하자. 기왕이면 좀 재밌는 거 하자. 의미 있는 거 좀 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하고 삽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홍대 앞 문화의 거리에다가 북카페를 차렸어요. 이때만 해도 북카페가 그렇게 성행하지 않을 때 제가 책 읽는 카페,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토스트 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팔면 아마 잘 될 것이다. 없는 걸 보여주니까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카페 헌드레드라고 북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제가 카페 100이라고 해서 일빵빵 헌드레드라고 지었거든요. 저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 것 같나요? 모르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걸 제가 의미하면서 썼을까요? 북? 북하고 100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얀 종이? 하얀 종이에 글을 쓰다 보니까 그 하얀 종이가 그냥 100이다. 그 뜻인가요? 그럼 그냥 100백자 쓰지 왜 제가 이 숫자상의 100을 썼을까요? 굉장히 부카페라서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는 거예요. 철학적이에요. 왜 100일까요? 100점짜리 카페를 만들어요. 저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전국에 100개의 체인점을 내겠다고 그런 뜻에서 이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그렇게 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하루에 100만 원만 오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만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다 해서 100이라고 줬는데 기자분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이거 숫자를 써놓고 댓글을 안 해주니까 궁금해 미치겠나 봐. 이게 왜 100이냐고, 100번지냐, 카페를 100개 차리겠느냐, 100점짜리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기 시작하더니 오만 상상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끝까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을 안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과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올랐을까요? 얼마가 올랐을까요? 40만 원. 40만 원? 그 약간 그 턱걸이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 올랐을까요, 선생님? 30만 원. 30만 원. 점점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정답이 나올지 가보겠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55만 원. 왜 올라갑니까? 얼마 올랐을까요? 50만 원. 오호, 애매한 숫자가 나옵니다. 하루 매상이 7만 원이었습니다. 저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출판량이 점점 줄어들고 책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책이 안 팔린다라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신문의 통계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 카페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뭘 먹지 않고 책만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책 좋아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뭐 안 먹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와, 세상에는 정말 또라이들이 많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책도 읽고 배가 고프면 뭐 스파게티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만 읽어요. 더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침 11시 가게 문 열 때 와서 밤 11시 끝날 때까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리필 2번 시키고 끝납니다. 제 얘기가 거짓말 같아요?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면 안 망했겠죠? 어느 날은 노홍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노홍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형님. 세 번 이상 꼭 말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 가게 문을 빵 열고 들어와서 형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3번 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렇게 시끄러운 애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노홍철이 가게 왔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쟤를 쳐다보지도 않지? 하고 봤더니 역시 그들은 강했어요. 노트북을 켜놓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이어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노홍철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야, 확실한 또라이들이 우리 가게에 모여있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책들을 읽더라고요. 물론 책을 읽는 건 좋은데 먹지 않으니까 이 가게는 하루 매출 7만 원으로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이 가게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카페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질문 자체가 일단 우문인 것 같아요. 네? 이 가게는 망하진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적자난 것을 권리금으로 채웠습니다. 홍익대학교 앞에는 누구나가 다 카페를 갖고 싶어하는 이상한 푸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카페가 하고 싶고 카페 주인이고 싶은 우아한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335 돈이 없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펀드를 만들어서 카페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운영하는 카페보다는 권리금으로 계속 굴러가서 눈덩이처럼 가게 세만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앞에 가서 가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들어가면 권리금은 챙길 수 있어요. 미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 가게를 망하고 나니까 제가 권리금으로 본전을 찾고 나니까 유재석 씨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은 우리 중에는 정말 난 사람 같아. 왜? 제 주변에 투자에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만 투자하면 다 반토막 나는 친구들. 김용만, 지석진, 유재석, 뭐만 돈을 투자하면 다 반토막이 나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본전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본전 찾은 기념으로 저한테 와서 형은 정말 우리 중에 나은 사람 같아. 투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말이 됩니까? 이 가게를 망하고 나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가게를 망해서 접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게 와서 카페를 차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카페에서 쓰는 커피 머신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고 저한테 하나, 두 개, 세 개를 물어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카페를 운영해 봤으니까 머신은 몇 구짜리를 쓰는 것이 좋고 테이블이 몇 개면 몇 구짜리가 필요하고 이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에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재료는 뭐 어디서 받아오는 것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망한 주제에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게를 접을 즈음 약 오르는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 양반이 카페 500개의 체인점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페벤의 김성곤 사장입니다. 지금은 800개가 넘어갔죠? 대단한 거예요. 미국 시장에 가서도 지금 석권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잖아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800개, 1000개의 카페 체인점을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나는 그런 성공의 확률이 작은 사람일까? 고민하다가 이번엔 좀 이상한 걸 제가 하나 손을 댑니다. 매운 닭발집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서울의 신사동 가면 홍미닭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게는 150평 정도, 100평 이상 되는 그 가게에 여자 손님들이 거의 80~90%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다 이뻐. 물어봤어. 왜 이쁜지. 닭발을 먹어서 이쁘다는 거야. 콜라겐이 있다는 거야. 정말 사람이 많은 거야. 바글바글한 거예요. 3년 내내. 그래서 제가 저 가게의 주인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을 제가 3년을 따라다닙니다. 저는 한번 달라붙으면 끝까지 갑니다. 결국 3년 만에 그 맛을 다 찾아옵니다.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점을 하고자 예전 닭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차립니다. 근데 인생은 진짜 러닝 바이 두잉인 것 같아요.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또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소통의 능력이 없거나 관리 능력이 없거나 또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없으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장사든 뭐든. 가끔 사람들이 장사나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때려치고 장사나 하자. 장사나가 아니고 장사식이나요. 아무나 하는 게 장사가 아닙니다. 저 가게를 차려놓고 저는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니까 저 가게를 우리 놀고 있는 후배한테 제가 점장 자리를 주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맡겨놨어요. 매출이 많이 오르면 너에게 인센티브까지 푹 퍼주마. 가게를 맡겨놨는데 어느 날 가게를 제가 갔더니 가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점장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다음날 가봐도 점장이 없어요. 그 다음날 가봐도 점장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죠. 다른 직원들에게.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PC방을 다 뒤졌어요. 그 친구가 원래 PC방에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 동네 PC방을 다 뒤지다 보니까 어디서 이불 한쪽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콜, 다이, 레이스. 그런 게임 아세요 혹시? 아세요? 포커 게임. 아니 나이가 40이 넘은 친구가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집에를 안 가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 친구가 가게는 안 돌보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상상 가십니까? 여기서 오는 절망감이 정말 저는 뼈아프게 아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불러다 놓고 제가 정말 호되게 야단을 줬습니다. 너는 인간 시래기야. 정말 시래기야. 왜? 가게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매달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너는 월급만 받으면 끝이냐?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정말 제가 한 2시간을 혼냈더니 얘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네가 다부진 각오를 했다면 가게는 접지 않고 계속 가겠다.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건지겠다. 인터넷에 표용어를 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31개월 장사해서 첫 달만 흑자.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도 저는 얼마나 뼈가 아픈지 아십니까? 속이 아픈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가게를 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카운터에 앉아서 탁 손님들도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제가
야, 저 친구 이제 많이 바뀌었어. 사람이 개가천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게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뭐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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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매장 안에. 근데 갑자기 바보 바보 바보야 콜 다이 인터넷 게임을 카운터에 깔아놓고 그걸 카운트하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쪽 테이블에 매출이 한 20만 원 올라 있는데 거기 카운터에 보니까 3만 원 찍혀 있어. 그 뒤로 찍은 적이 없어. 게임하느라고. 야,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정말 시간 낭비구나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그때 가게를 팔아버렸습니다. 정확하게 1억 8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1억 8천만 원 손해보고 사람 하나 잃고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실입니까? 그죠? 아, 내가 사람을 관리 못하고 이들을 소통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구나.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너무 힘든데 힘들 때 집에 가면 쉴 곳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좀 불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면 사실 창피해서 잘 말을 못할 정도인데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이 제 거실입니다. 밖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살면 집에는 신사임당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잘 다독거리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신사임당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없는 거야. 세상에는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싸움이란 걸 많이 하게 돼요. 다투기를 많이 다툽니다. 아, 내가 왜 이 친구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다퉈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다투지도 않고 행복할 텐데, 마음이 행복할 텐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이 강연 녹화가 끝나면 저 뒤에 카메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 막 드립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곰이 누워 있는데요. 곰이 누워 있죠. 자, 어떤 장면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가장 잘 알 것 같은 분에게 여쭤봅니다. 예. 어떤 장면일까요? 먹이를 기다리는. 형이 상학적인 분이세요. 이 장면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TV 보는 모습입니다. 누가요? 누가 TV 보는 모습일까요? 제 아내가 TV 보는 모습입니다. 24시간 중에 16시간, 17시간을 이 자세로 16년을 TV를 봅니다.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서 이 자세로 누워있으면 한번 밟고 싶어요. 솔직히. TV를 보지 말라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그 사이에 너를 개발시킬 수 있는 다른 학원을 다녀라. 차라리 남의 얘기를 들으러 다녀라.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걸 한번 해봐라. 16년을 떠들어도 이 자세를 유지하는 이 대단한 일관성. 진짜 할 수 없는, 근데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만 어느 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 강의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한다 그랬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한 만큼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의 한자가 지금 화면에 보일까요? 이거 해석하시는 분에게는 우림건설에서 아파트 한 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이 없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다가 한 문제만 맞추면 집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뜻일까요? 여자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자, 저 단어 신월현화 이 단어는 어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논어맹자에 나오는 글도 아니고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지금 어지러워하니까 요즘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내고 한참 있으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니까 왜 얘기 좀 해!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신월현화 신세계백화점은 월요일 날 쉬고 현대백화점은 화요일 날 쉰다.
저희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고 또는 친한 사람, 남자, 여자가 생긴다는 것은 나와 약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와 너무 같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 너무 다름이 많은 거예요. 다름. 저는 사실 이런 단어가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이 개그나 하는 거지 이 개그가 우리 집 냉장고의 가훈이 될 줄은 몰랐죠. 그죠? 심지어는 저희 막내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른 한자는 몰라도 이 한자는 압니다. 앞에 글씨가 보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글인지 한번 결혼 전에 남녀의 대화의 기준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밑에서 위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농담 같지만 저게 현실입니다. 두 분 같이 오셨나요? 예. 사귀는 사이인가요? 예. 만난 지 얼마 되셨어요? 4, 5년 됐습니다. 만난 지 4, 5년. 저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재합니까?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오셨나요? 네. 사귀시나요? 본인만 사귀는 것 같은데? 예. 어때요? 우리 여자분께 여쭤볼게요. 어때요? 저 글 앞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걸 지금 이해한다는 것은 결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머 같지만 현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 이거 마이크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녹화까지 하는데 이런 식이야? 네?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까?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누구나 다 비슷한 환경 속에 삽니다. 제가 잘 아는 부산의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가가호 방문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드리러 남의 집에 가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집안의 문제는 집구석마다 문제는 하나씩 다 있더라. 어느 집이나 사는 게 다 똑같더라가 그분의 결론입니다. 저도 이 문구가 어느 집구석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느낌상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외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차인표, 현 이런 분들 지구상에 딱 두 가족이 있죠. 차인표 가족과 현 가족. 이제부터 제 얘기가 슬슬 결말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 강의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갑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큰 영향을 주는데 갑자기 쭉 막 살다가 영향을 갑자기 준 게 아니고 이런 게 묻어서 결국 제가 만신창이가 돼가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특히 제일 가까운 가족이 그런 것을 등한시할 때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무서웠던 시기입니다. 내가 넘어져 아플 때 기댈 곳이 없다. 기댈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소주. 혼자 마시는 소주. 저는 술을 혼자 마십니다. 웬만해서 혼자 마십니다. 어디서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꼴사납죠. 꼴사납죠. 요즘 여자분들 중에도 부엌 한 켠에서 소주 한 병씩 비우는 분들이 늘어난대요. 맞습니까? 그죠? 여자분들도 얼마나 우울증이 심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와이프가 집에 갔는데 한쪽에서 소주 한 병을 깠다. 그러면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많이 힘들 때 MBC 프로그램을
거의 다 좋은 프로그램 다 만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영희 PD라고 쌀집 아저씨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칭찬합시다. 이경규와 간다. 몰래카메라. 그 옛날부터. 그리고 양심냉장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는 가수다까지 아주 MBC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의가 다 이분이 기획을 하고 만들고 연출하고 이분이 제게 알려준 비법이 하나 있어요. 영호 네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없애라.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저 PD가 하는 말이 TV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좋은 프로그램 만드려고 맨날 집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아이러니다. 마이크 이런 식이에요 계속? 예. 하나 둘. 본인이 TV를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PD인데도 불구하고 TV를 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집에를 딱 갔는데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TV를 뜯어서 고물상에 얼른 팔았대요. 고물상에 그냥 냅다 버린 거죠. 가족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래. 그냥 TV를 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더래요. 왜냐면 이분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못 덤비는 거야. TV를 없애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가족들끼리 방바닥을 긁고 있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TV를 가족들이 볼 때 죄송합니다만 둘이 부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부예요? 아 이분들 위장술을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 두 분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와 텔레비전이 없을 때 두 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를 보다가 저 탤런트 이쁘네 안 이쁘네, 저 탤런트 멋있네 안 멋있네, 야 현빈 없으면 못 살겠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 할 것 같아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대화가 없어집니다. 뭘 하려니 이상하게 낯설고 가까이 가자니 왠지 부담되고 뭔 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방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대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아무 얘기나 한대요.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야.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목구멍으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아무 얘기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의미 있는 걸 물어본대요. 궁금한 걸 물어본대요. 오늘 뭐 했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학교에서 뭘 하고 놀았니? 누구랑 노니? 요즘 성적은 어떠니? 뭐가 제일 어렵니? 뭐가 제일 쉽니? 반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니? 이런 걸 물어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 대화가 양이 많아지니까 친해지더래요. 영호야, 너도 TV를 과감하게 없애. 와, 이거 대박 아이디어다. 제가 집에 가서 아까 그 곰처럼 누워있는 자세로 TV를 볼 때 제가 TV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야! TV를 없앨 거야. 당장!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리 앞에 계신 분께서 비켜 이렇게 저를 치웁니다. 이렇게 비키라고. 어떻게 됐을까? 찜질방에서 일주일 잤습니다. 저는 TV를 없애자고 하면 가장이 없애자는데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즘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센 사람이 가장이지. 요즘 가장은 남자가 가장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가장이에요. 네. 제가 가장의 권위를 잃고 졌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근데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왜 TV를 없애자고 하는지 너무 잘 알아. 얘가 드디어 컸구나. 얘가 드디어 아빠를 이해할 나이가 됐구나.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아빠가 왜 TV를 없애자는 것 같아? 얘기해봐. 아빠가 TV 안 나오니까. 비수를 갖다 꼽더만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직까지 텔레비전이 그대로 건재해 있고 역시 24시간 TV는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농담같이 들리고 또는 개그처럼 느껴질 텐데 굉장히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결혼하신 분도 잘 들으셔야 되고
혹시 이혼하신 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45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모닝 키스를 하고 매일 아침 손을 붙잡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세계적인 인기 부부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저렇게 행복하게 부부가 살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일 아침 할머니와 모닝 키스를 45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전에 한번 둘이 부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모닝 키스 요즘 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굉장히 떳떳하게, 네, 굉장히 떳떳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네. 모닝 키스를 매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특이한 부부가 여기, 차인표 부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모닝 키스를 하고 어떻게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그 비결이 아주 간단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할망구를 한번 쳐다봐요. 자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이 할망구를 어제 처음 본 여자다. 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제 처음 본 여자다. 어제 처음 집에 데리고 온 여자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제가 이 개그 같은 말도 안 되는 농담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얘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그래. 집에서 늘어져서 TV를 보는 이 모습이 내가 어제 꼬셔서 집에 데리고 온 여자면 얼마나 섹시할까? 아,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제 처음 만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야, 설거지해. 왜 설거지 안 해놨어? 이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처음 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섹시한 여자는 누구? 낯선 여자? 낯선 여자?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낯선 여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어제 만나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는 어제 만난 여자입니다. 낯선 여자는 스토커예요. 그거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가장 섹시한 남자는 누굴까요? 여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가장 섹시한 남자, 가장 멋있는 남자, 내 마음을 막 흔드는 남자 누굴까요? 앞집 아저씨. 잠깐만요. 오늘은 경찰을 부르고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멋있고 가장 내 마음을 흔들고 멋있는 오빠, 잘생긴 오빠는 어제 만난 오빠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서글프게. 절대적으로. 처음 봤을 때의 느낌.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한 5년, 6년, 7년, 10년 지나면 이 회사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저 김 과장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지겹대, 서로. 제가 마인드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이 여자를 처음에 꼬실 때의 느낌을 가지고 가니까 정말 다 이뻐 보여요. TV를 보려고 누워있는 16시간 동안 누워있잖아요. 라인이 살아있어. 이 라인이 옛날에 보던 그 라인이야. 마인드가 바뀌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몸속에 아바타가 한 20개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라고 하는 아바타를 제 몸에 심습니다. 레드선, 나는 지금부터 최고의 강사다. 최고의 명강의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레드선, 저는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아파트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는 무슨 레드선을 할까요? 제 몸에 아바타를 어떤 아바타를 심을까요? 나는 아주 착한 차인표다.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회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나는 S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이다. 이건희 회장님은
제 몸속에 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선 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요. 저는 지금 제가 행동하는 게 표영호가 아니고 이건희 회장님인 거예요. 막 와이프한테 잘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그것은 표영호가 아니고 차인표예요. 정말 어느 날 어제 만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그 미웠던 여자가 섹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걸 해도 용서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점점 결론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 보이십니까? 제가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학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비키니 입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번 푹 씻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짓습니다. 예? 남자들은 그렇게 궁금하던 여자의 몸이 95%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놓은 5%에 관심 많습니다. 예? 이게 남자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인 사진을 제가 하나 구했어요. 이 사진, 물고기를 들고 있는 바닷가의 여자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물고기를 찜쪄 먹을까, 탕을 해 먹을까, 끓여 먹을까, 물을 얼마나 썰어 넣을까, 고춧가루를 넣을까 말까,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나, 저 무게가 얼마 나갈까, 저 고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컴퓨터 마우스를 자꾸 오른쪽으로 긁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왜 나랑 생각이 다르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 여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남편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심리학 용어로 따지면 허위 합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합의를 했어. 응? 이걸 더 크게 나가면 그렇게 건 기대,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사람의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를 내 스스로 혼자 하지 마라. 제가 이런 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도 술 좋아하고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늘 밖에서 대부분이 술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요. 제가 굿마이크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가 인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웬만해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1년 만에 3,000명을 모았어요. 3,000명을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면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 만나도 365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3,000명을 모을 수 있을까? 그들의 허락을 얻어냈을까?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방송해 오면서 쌓은 인맥 관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3,000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런저런 것을 깨닫고 나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어느 날 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살아온 방법대로 꾸준히 그냥 살면 죽을 것 같았어요. 뭔가 변화를 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디겠다. 아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는 뭐가 필요하냐? 단순한 거, 아무거나 하나 습관을 바꾸면 된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해서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매일 무뚝뚝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근길에 여보,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그런단 말이야. 지금 백화점으로 나와봐봐. 당신 목걸이 하나 사주게. 이러면 그 전화를 끄는 와이프들은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친구한테 전화 겁니다. 야, 우리 남편 죽을 때가 됐나 봐. 미쳤나 봐. 왜? 목걸이를 사준대. 바람 폈나? 이렇게 해야지. 그 변화에 남자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을
쉽게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뭐 변한다는 게 크게 무엇을 변하고 갑자기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꾸고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갑자기 못돼지고 이게 변화 이렇게 안 돼요. 하나하나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굳이 크게 변할 필요 없이 하루의 습관 작은 거 하나 바꾸면 1년이 지나면 굉장히 커지더라. 제가 저희 직원 중에 9시에 근무 시작인데 매일 9시 1분, 5분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 불만이 많아. 왜 불만이 많을까를 가만히 봤더니 뛰어오자마자 자기는 근무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왔어 왔는데 야 그 소리 준비됐어? 그러면 아씨 오자마자 지랄이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미안하지만 30분만 일찍 오는 습관을 네 몸에 한번 가져봐. 30분 일찍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 업무를 뭐부터 시작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30분만 딱 지나가면 하루가 굉장히 알차게 힘들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너는 늘 9시 1분에 뛰어들어오니까 하루 내내 기분 나쁜 거야 넌. 그 친구는 아직도 9시 1분에 출근합니다. 진짜. 근데 8시 반에 오는 친구들은 정말 재밌다고 일을 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 친구가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짜증 안 내고 열심히 근무하고 성과를 올리면 진급 빠르죠. 월급 올라가죠. 남들에게서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 그 습관을 못 버리니까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등산을 가고 싶은데 주말에 등산을 한번 가고 싶어. 근데 등산 동호회에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괜히 운동 몸이 허해진 것 같아. 식은땀 나고. 등산을 이제 주말마다 한번 가고 싶었어. 이번 주말엔 꼭 갈 거야. 했는데 주말 되면 내가 내 안에 자꾸 핑계를 만듭니다. 너무 늦게 일어났나? 지금 올라가면 남들 다 내려올 시간인데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해는 이렇게 찌뿌둥하지. 비가 올 것 같은데? 핑계를 자꾸 만들어 내가. 내 안에 스스로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등산을 혼자 가려고 했는데 뉴스에 딱 뜨네. 진드기 조심하라고. 야 이건 정말 내 스스로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제대로 지금 뉴스에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런 거 하나를 이기면 등산 가는 거예요. 어떤 거 이기냐면 이렇게 내가 핑계대고 자꾸 나를 이렇게 가둬놓은 거를 그냥 한 봉우리만 넘으면 돼요. 등산할 때 가장 힘든 봉우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봉우리. 문지방이에요. 문지방만 넘어가는 이 습관을만 기르면 이게 습관이 되면 매주 그렇게 등산을 가는 행복한 내 건강한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지방을 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술 많이 마셨다는 핑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핑계들이 내 안에 잠재해서 나를 자꾸 구속시켜. 그걸 깨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서 남들이 볼 때 야, 너 많이 변했다. 심지어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영어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 스스로가 변하기 위해서 이런 긍정의 기업을 차려서 긍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좋아졌냐면 남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주관적이지가 않고 제가 그랬어요. 가게도 막 다 망해보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요즘 리얼 버라이어티 이거 이 시대 언제 끝나나 이거 그리고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이 다가오면 나는 내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구라가 나타났어. 야, 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요즘 최고의 화두가 소통이에요. 왜 소통하려고 하는지.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변화도 마찬가지 다 소통으로 다 귀결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고 다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못한 게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뭐예요? 소통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어떤 사람하고 계속 먹어줘야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시대의 화두인 소통, 그것은 내 안의 작은 변화부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소통 얘기로 변화해서 넘어갔거든요. 자,
왜 소통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부싸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솔직하게. 한 번. 한 번? 예, 부인은 몇 번 하세요? 한 번. 아, 그래서 부부구나. 저는 따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첫째는 가정에서 소통이 잘못됐던 점이 많았고 또는 밖에서 여러 가지 내 일과 나와의 소통,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아닌 일과 나와의 소통 자체도 되게 어려웠고 요즘 최고의 화두가 소통인데 내가 소통? 그래 나도 한번 소통이란 걸 해볼까? 근데 소통을 무엇으로 하지? 소통의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소통을 나는 이것으로 한다. 우리 선생님 어떤 걸로 소통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대화로. 대화로? 때로는 주먹으로? 농담입니다. 어떤 걸로 소통하세요?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조심하세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두 분 부부세요? 아닙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까? 너무 다정하게 앉아 계십니다. 예. 어떤 걸로 소통하세요? 저는 공감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남들이 무슨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예. 자, 공감이라 하면 어떤 이제 함께 상대방의 느낌을 나도 한번 그렇게 느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공감. 네. 예, 어떤 걸로 소통하십니까? 역지사지 하는 생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지사지. 뭐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역지사지로 소통한다. 상대를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소통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는 거. 소통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남자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삼겹살에 소주입니다. 그죠? 여자들은 소통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수다래요. 여러분은 소통을 뭐로 하십니까? 제가 여자분들에게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특이한 답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가방으로 한대요. 명품 백으로 한대요. 소통을. 그거 받으면 자기는 모두 다 이해가 된다는데 뭐. 그게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거예요. 소통 무엇을 하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행복한 것을 가지고 소통하면 됩니다.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말이 여러 가지 뭐 나오는 그 SNS 소통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저희 딸아이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가 워낙 집에 가서 말이 없다 보니까 우리 딸아이하고 저하고 문자는커녕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카톡 하고 보낸 거예요. 아빠 집 봐봐라 라는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냐면 우리 딸이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야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놈이 말 걸어도 안 기뻤는데 진짜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고 기분은 좋은데 내용이 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집합을 하냐 물어보니까 불과 몇 주 전에 학교 선생님하고 요즘 아이들 왕따 문제와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집합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겁이 좀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문자를 보냈어요. 집합은 군대 가면 많이 한단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다음부터 저와 대화를 또 닫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학 집합인데 저는 그 집합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맘대로 혼자 해석한 거죠. 제가 그래서 아빠 시원한 물 한 잔만 줄래라고 거실에 앉아있는 제 딸에게 카톡 하고 보냈더니 요즘 아이들은 카톡 보내면 바로 답이 오는 거 아시죠? 손에 휴대폰을 늘 들고 있으니까. 요즘 교과서 안 봅니다. 이 휴대폰 보죠. 아이들이.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안 물어봐요. 나보에 물어봅니다. 나보에. 시원한 물 한 잔 줄래?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이 친구가 저는 물을 정말 떠다 줄 줄 알았어요. 물을 떠오면 물 받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제 딴에는 머리를 굴렸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갑자기 왜 물을 안 떠다 주지 하는 사이에 카톡 하고 답이 오는데 그냥 이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 뭐지? 하는 사이에 딱 하더니 올라옵니다. 이모티콘 하나 날라온 거예요. 맥주 이모티콘 하나 날아오고 그 친구 생각에는 아빠가 이 정도면 목을 축여서 시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물을 정말 안 떠와요. 야 또라이 했는데 우리 딸까지 이러는구나 진짜.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볼 때 제가 틀린 걸 수 있잖아요. 아니
이모티콘, 맥주 이모티콘 보면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죠. 기준이 어디냐잖아요. 그죠? 아, 이 친구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아,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아갈까 했더니 놀라운 거 하나,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신세대 용어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어떤 거 알고 계세요? 그냥 뭐 헐 막 이 정도. 헐은 10년 전 버전이에요. 자, 어떤 거 알고 계세요? 깜놀. 깜놀. 깜놀은 한 5년 전 버전이고 어떤 거 알고 계세요? 불금. 응? 불금. 불금, 불타는 금리? 그건 줄임말. 그죠? 깜놀 줄임말. 헐은 그냥 감탄사. 요즘 많이 헐 지금도 많이 쓰죠. 요즘 최신 거. 너무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데 모르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그냥 개 붙여요, 개. 아시죠? 현빈이 TV 나오는데 현빈 보고 잘생겼다 하면 되잖아요. 현빈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어.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 개 잘생김. 더 웃긴 거. 우리 딸아이하고 친구들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칭찬하답시고 장난삼아 개 예쁜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야 너희 아빠 최고야 막 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들 생각에는 뺨 날라올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학이 어렵다 영어가 어렵다 그러면 개 어려움. 그리고 더 웃긴 거 너 지금 뭐하니? 그럼 밥 먹어. 밥 먹는다. 개밥. 야, 요즘 아이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런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 그냥 그런 몇 개 아는 단어 있죠. 거기다가 개자 붙여가지고 해보세요. 통하는데 우리랑 이거 제대로 얘기 통하는데 정말 다가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마! 이러잖아요. 뭔데 그래요? 이 날라와요. 개담배. 개담배. 그러면 애들이 와 되게 좋아요. 야 그거 피지 마라. 그거 몸에 안 좋다. 안 좋아 그거. 나도 펴봐서 알거든. 야 안 좋아.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예. 왜 제 얘기에 코웃음 치세요? 싫어합니다. 한번 길거리 지나가다가 개담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겪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제가 깨워달라고 얘기했어요. 나 내일 아침 6시에 나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라. 근데 안 깨워줘가지고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지각을 했어요. 아니 깨워달라면 깨워줘야지 왜 안 깨워주냐. 내가 하는 일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왜 안 깨워줬냐라고 따졌더니 내가 왜 안 깨웠는데 뭘로 깨웠냐? 문자로 깨운 거예요. 5시야 빨리 일어나 라고 깨웠는데 왜 네가 안 일어났니? 야 네가 문자로 왜 깨워달라 했더니 문자로 깨웠잖아. 제가 이 얘기를 여성인권단체에 계신 분들 여성분들 앞에서만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300명 400명 모여 있었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문자로 깨웁니까? 라고 제가 툭 밀밥을 던졌더니 맨 앞에 앉았던 인권위원회 그 높으신 장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벌떡 표영호 씨! 지금 그게 남자가 보낸 문자 중에 가장 건방진 문자예요. 여자 알기를 뭘로 합니까? 제가 던진 밀밥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문자가 굉장히 예의가 없어서 한 수 가르쳐 주겠대요.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때 특히 10년, 20년 살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내느냐. 제 말이 맞으면 여성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시고 남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에이 뭐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제 얘기가 맞으면 옳거니 하고 박수 한번 치시면 됩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존경하는 여보, 제가 당신과 말다툼 끝에 부끄러워 차마 말을 못 붙여서 문자로 얘기를 합니다. 내일 6시에 나가야 되니까 저를 꼭 5시에 흔들어서 깨워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써야 여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흔들어서 깨워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저쪽에 계신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그동안 한이 많이 맺혀졌나 봐요. 박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이게 제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틀린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거든요. 예, 바로 그 정신으로 살아야 대우받습니다. 아니에요. 이러는 순간 대우 못 받아요. 살면서. 지금 저 뒤에 남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쁨 들어. 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 이런 분위기인데 할 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 돈벌이는 여자가 더 많이 됩니다. 근데 평호 씨 거기다가 정말 당신을 깨워주길 진짜로 원한다면 추신을 다루세요. 추신요? PS. 뭐라고요? 저를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백화점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깨워줄 여자가 어디 있어? 당신 그날 안 늦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안 해놓고 왜 여자가 이상하다고 당신이 얘기하냐 이거야. 이러니까 소통이 되겠냐 이거야. 근거가 됩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상생이란 단어 요즘 많이 나오죠. 기업의 상생. 그리고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퇴근하시고 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은 쇠가 빠지게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술 먹고 해벨레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저의 이런 아무 쓸데없는 이 얘기마저도 주워 담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통,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어느 위치가 돼야 어떤 입장이 돼야 내가 행복하고 또 아니면 오늘 주제인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딱 한 단어로 귀결됐습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정.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의 그 수모를 당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심히 살자라고 버티는 이유는 집에 가서 와이프가 당신 오늘 고생했지? 라고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오늘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이유는 저 과장에게 저 부장에게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오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맡은 업무를 깨끗하게 해놓고는 내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알뜰하게 설림 잘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정받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너 뭐 잘하더라. 야, 너 그거 대단하더라. 여자들의 최고의 인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수술 잘 됐는데 코가 제대로 붙었어. 라인이 살아있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갔던 병원 얘기 안 해줘요. 남들이 똑같이 이뻐질까 봐. 자기 인정해줬더니 이뻐요.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응? 제 얘기가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긍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는 모든 게 귀결되더라. 한 가지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똑같은 인정이지만 여기서 약간 방향이 달라지는데 사람은 인정하는 대로 흘러가서 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자, 제 친구 중에는 술만 마시면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매일매일 주먹 다짐을 하고 술상을 뒤집어 엎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술 먹다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내 얘기 무시하냐고 싸웁니다. 답을 너무 잘하면 말대꾸한다고 싸웁니다. 쳐다보면 왜 째려보냐고 싸웁니다. 안 쳐다보면 난 무시하냐고 싸웁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그냥 그 사람은 습관처럼 남들하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주먹질하고. 이 친구가 동창인데 동창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동창회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오겠대요. 제가 동창회 모든 걸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걔가 나오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저는 얘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안 나온다고 하고 다 불러내서 나왔어요. 이 친구 나왔어요.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걔 옆에 안 앉아요. 술 먹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내 친구 명록이는 녹화되죠? 들어. 명록이는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치고받고 하던 술주정 부리던 것이 10년 전 버전으로 끝났어.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맞지? 라고 하는 순간 사람이 맞지라고 물어보면 아니?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지?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얘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진짜 안 그래? 야, 너 진짜 이제 안 싸우냐? 너 대단하다. 야, 그럼 고친 거야? 사실 못 고쳤어요. 그 전날도 싸웠어요. 근데 얼떨결에 했어요. 얘가 한 순간 얘는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친구들이 나를 술 먹고 술정 부리는 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내가 여기서 술정 부리면 나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조심조심하고 정말 그날따라 별 탈 없이 집에 잘 갔어요. 그리고 나서 4, 5개월 뒤에 제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영호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다. 내가 이제 술을 먹어도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해줘서, 취급이란 말은 인정해줘서 내가 조금 고친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시비 걸지 않고 정말 좋은 문화, 좋은 음주 문화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게 제가 받은 약속이에요. 자, 인정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더라.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차범근 감독님의 사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이 A매치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하실 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할 동안 가장 열심히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대요. 차범근 감독님이 작전 지시를 하고 나서 그라운드에 투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작전 지시는 거의 잘 안 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더 열심히 뛰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야, 뛰어 임마! 한다고 뛰지 않습니다. 내 다리가 풀렸는데 어떻게 뜁니까? 내 에너지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뜁니까? 나한테 주어진 에너지는 여기까지가 다는데 자꾸 뛰라고 하면 안 뛰죠. 안 뛰죠. 근데 차범근 감독님은 선수들 이름을 부릅니다. 이천수를 부르면 천수야! 하고 엄지손가락을 한번 탁 보인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뛰는 이천수는 그 장면을 탁 돌아서 보면서 감독님이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탁 지켜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고 쇠가 빠지게 뛴대요. 열심히 뛴대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안 뛰는 선수들이 있다. 동구가! 하면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야, 나 열심히 했는데, 야, 진짜 뛰어다녀야 돼. 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운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죽하면 차두리는 공보다 빠를까요? 네? 차두리 진짜 공보다 빠르잖아요. 엄청 잘 뛰잖아요. 열심히 뛰잖아요. 그렇게 너는 빨리 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빠가 어릴 때부터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인정에 부응받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얼굴만 봐도 웃기죠? 박명수의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박명수는 신인 시절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루에 점심을 5번 먹은 아이예요. 아니, 어떻게 5번의 점심을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습니다. 신인 때 방송국에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지나가던 PD가 인사치레로 밥 사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로 밥 먹었냐? 점심시간에 물어보면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요. 이러면 야, 가자 하고 밥을 사줘요. PD들이. 그럼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습니까? 자기 PR하기 바쁩니다. 감독님, 제가 이런 거 잘하는데요. 이승철 목소리하고 노래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오늘도 난 이거 하고 그래요. 그럼 PD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가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하고 밥을 다 못 먹었잖아요. PD가 밥 다 먹으면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다른 PD가 식당으로 가다가 인사치레로 명세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거든. 따라와. 또 가요. 또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해요. 감독님, 제가 이승철 똑같이 내요. 오늘도 난 이거 또 합니다.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점심을 5번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자기 PR 하는 거거든요. 죄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어필을 하는데 죄입니까?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인데 옛날에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뽑으면 보통 누구 추천할래요? 그러면 어떤 한 아이가 일어나서 저는 홍길동이라는 아이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짜장면을 사준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시대예요. 맞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박명수는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표현하는데 PD들 사이에 소문납니다. 박명수 정말 성실하다. 어쩜 저런 애가 성실하냐. 박명수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 아이디어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PD들 머릿속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무조건 박명수인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버릇을 자기가 길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박명수 부지런하다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PD들은 박명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명수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게 박명수 스스로가 자기에게 준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정하면 흘러갑니다. 유재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배려심이 워낙 많아서 윤우님이라고 하대요. 유재석 하느님이란 뜻이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됩니까? 근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 엔터테이너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제 사이트 글에 칭찬의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순간 접속자가 32만 명이었습니다. 그 글을 32만 명이 퍼갔어요. 대단한 일이죠. 저는 파워블로거도 아니었는데. 근데 유재석은 제가 그렇게 글을 쓸 때 놀래서 쓴 거였어요. 어떤 거에서 놀랐냐면 이 아이는 원래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무대에 서서 저랑 같이 듀엣으로 마이크를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나 자기 멘트에 끼어들어서 인터셉트 할까봐 숨도 안 쉬고 말하다가 살에 걸리는 애였어요. 진짜.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 배려하는 능력을 타고나게 갖고 있는지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면 보통 같이 출연하는 연예인 한 명을 잘라내서라도 자기가 자기 월급, 자기 출연료를 더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필요 없어 저거. 그 돈 놔줘. 하는 경우가 무지 기수인데 이 친구는 한 번도 누구를 그렇게 해서 밀어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나의 출연료는 열심히 팀워크를 이뤄서 하다 보면 시청률이 오르면 광고주가 올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 멤버들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뭐야?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그 리더십 약속. 내가 한 번 이렇게 가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난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약속, 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친구를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유재석 배려심 많다, 배려심 많다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배려심이 많아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살지. 한 번은 유재석이 휴지를 줍는 장면이 어떤 사람들이 셀카로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역시 윤우님하고 댓글이 한 4,500개가 달립니다. 윤우님은 역시 이래서 윤우님을 대통령으로, 윤우님을 뭐 총리로, 윤우님은 역시 하느님이셔. 역시 우리 윤우님은 최고야. 윤우님 짱. 댓글이 장난 아닙니다. 이걸 유재석이가 모를까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런 일 하나 했는데 관심을 얻고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싶으니까 유재석은 그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농담 같지만 요즘에 유재석은 아마 길거리에 휴지 보고 다닐지 모릅니다. 또 주술 게 없나. 자꾸 찍으니까. 점점 더 배려심 많고 점점 더 진짜 하나님에 가까울 만큼 사람이 굉장히 성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사람은 모름지기 그렇게 인정하는 대로 흘러가더라. 우리 남편은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남편이다 라고 아내가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남편은 평생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술주정 부립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우리 남편은 술주정 부리지 않아. 단지 술만 좋아하지 술주정 부리지 않아. 아주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셔. 하지만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말하면 남편이 술도 줄이고 즐거운 음주 문화로 바뀝니다. 두고 보세요. 인정하는 대로 흘러가더라. 저는 그 이경규 선배, 이경규 씨 잘 아시죠? 이경규 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생닭을 먹은 사람입니다. 홈쇼핑에 나와서 자기 닭을 좀 홍보해달라고 해서 제가 1부에는 강호동, 2부에는 제가 나갔는데 강호동 1부는 죽입니다! 하고 그냥 갔고 저는 닭볶음탕을 해서 생방송으로 그걸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식을 하는 거예요. 시식을 하는데 10분 동안 끓이는데 자 이제 표영호 씨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카메라가 홈쇼핑 카메라는 아주 극대화해서 최고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경규 씨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는 거기 나오면 안 되니까 자기는 이제 사장이니까. 근데 찌개를 이렇게 그걸 끓이는데 제가 볼 때 안 익었어요. 근데
자, 표영호 씨 아주 왜냐면 화면에는 막 김이 나고 뭐 약간 좀 한쪽에서 볼볼 끓는 물방울이 나고 그러면 푹 익은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면요. 다 한 저름 집어서 한 입 물었는데 비릿 생닭이에요. 생닭이야. 밑에는 익은지 모르는데 위에는 하나도 안 익은 거야. 이제 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맛있는 표정을 내려고 해도 비릿한 건 어떻게 맛있는 표정을 냅니까? 약간 이마가 눈살이 찌푸러지니까 뒤에서 이경규 씨는 귀신처럼 그걸 알아냅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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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를 정말 맛있는 표정으로 세 저름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또 피도 안 빼서 피도 약간 맺혀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여기에 빨간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홈쇼핑 쇼호스트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어머 양념도 너무 잘 뱄네요. 제가 뒤에서 먹어 하는 이경규라는 선배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용호가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해줬구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용호가 뭘 하나 맡겨놨더니 성실하게 해냈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제가 세 저름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꼭꼭 씹어서 먹었어요? 꼭꼭 씹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안 익었으니까. 즐기니까 더 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먹고 저는 항생제를 맞으러 병원에 갑니다. 생닭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1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칭찬하거나 고생했다거나 저를 위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윤석이 저를 찾아옵니다. 형,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왜? 뭐가 놀라운데? 형, 경규 형 알죠? 그 형 남 칭찬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형 칭찬하더라? 그 형이 왜 나를 칭찬하지? 뭘로? 생닭 먹었다고? 어찌됐건 뒤에서나마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형을 만날 때마다 좀 떳떳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인정을 해주면 저는 이경규 선배를 만나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해준 남자한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하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더라. 박지성 선수의 발인 거 너무 잘 아시죠? 박지성 선수의 이 발,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 박지성 선수는 정신력이 참 훌륭해요 라고 어떤 감독이 칭찬을 한 거예요.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자, 박지성 선수가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내 미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지성 선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발이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성실하게 그라운드를 많이 뛰는 운동량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정신력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니까 나는 앞으로 정신력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쇠가 빠지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축구를 했는지 몰라요. 박지성 선수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박지성 선수가 지금까지 룬이나 호나우두나 이런 선수처럼 정말 공을 그림처럼 슛해가지고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그림 같은 대팔슛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해서 골이 넣는 걸 보신 분 지금까지 보신 분 물론 그런 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나 TV를 통해서 보신 분 박지성 선수의 골은 대부분 발바닥 맞고 들어가거나 엉덩이 맞고 들어가거나 어깨 맞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맞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공 있는 곳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 발바닥이라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박지성 선수는 골인을 넣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원바운드가 투바운드로 골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제대로 맞았으면 골키퍼가 막았을 거예요. 발바닥으로 어떻게 툭 건드는데 이게 골키퍼도 불규칙 바운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고 느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저렇게 우연찮은 기회일지언정 기회가 와서 결국 그걸 찬스, 골인을 넣는구나. 그게 박지성이구나. 뭐냐? 나는 박지성은 정신력이 참 훌륭한 선수라고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인정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것이 곧 소통이고 이것이 곧 행복이고 성공이고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 인정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제 주제가 소통이었는데 변화, 소통, 인정 이 단어를 외우고 가시기 전에 아주 단순한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눌 때 소통의
99%가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사람이 얘기할 때 리액션을 주는 사람들은 소통하기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보면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통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랑 무슨 오해관계가 생겨도 금방 풉니다. 근데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은 오해가 생기거나 뭐 하면 죽어도 안 풉니다. 왜?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리액션입니다. 자,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남자들은 보통 대화의 양이 많지 않아요. 특히 오래 살수록, 오래 사귈수록. 여자가 무슨 짜잘짜잘짜잘 얘기한다고 남자들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됐다. 그만 얘기해라. 아이, 오늘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놓는 게 하나 있어요. 귀찮지만 단순한 거 딱 한 단어면 끝나요. 진짜?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말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진짜? 하고 안 들어도 돼요. 진짜요? 여보, 오늘 회사 갔는데 김 과장 너무 재수없게 보는 거 있지? 진짜? 리액션 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리액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무슨 얘기 하잖아요? 들을 필요 없어요. 게다가 한 템포 끊길 때 진짜? 해주면 신나서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진짜만 하면 돼요. 진짜? 우와. 진짜? 진짜? 진짜 한마디면 여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이건 기본이고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는 내 얘기를 30분 이상 들어주는 남자예요. 30분 동안 진짜 세 번만 하면 다 들은 거예요. 그걸 말대꾸해서 길게 얘기하면 길어져. 진짜? 이거면 돼요. 자, 여보, 오늘 내가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 캐셔가 돈 계산을 잘못한 거야. 내가 막 싸웠다? 내가 오늘 1,000원 아끼려고. 당신 내가 이런 거 알아? 진짜? 이거예요.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더 흥분해가지고 뭐 내가 혼내줄까?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귀찮아. 그러면 혼내줘 그러면 또 가야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러면 한마디에 풀린 거야. 진짜? 어찌나 재수없는지 내가 돈 계산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있지? 정말? 진짜. 응용하지 마세요. 예, 응용하지 마세요. 응용했다가 자꾸 빠져듭니다. 헤어날 수 없는 길로 가요. 수학 문제도 응용하다 보면 꼬이거든요. 딱 하지 마. 진짜만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만 한마디. 나는 오늘 회사 갔는데 야 진짜 이상한 여자애를 봤는데 그 여자가 내 업무를 너무 망가뜨린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 나빴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진짜? 이거면 끝나. 이건 끝나. 근데 진짜가 약간 약하다. 예. 예. 가장 무뚝뚝할 것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만 제가 여보 오늘 내가 내 친구 영숙이 만났는데 남편이 백을 사줬대. 정말 나도 갖고 싶긴 하지만 재수없더라. 정말 기분 나빴어 오늘. 진짜? 네, 이건 끝나요. 따지듯이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도 네 얘기가 궁금해라는 진짜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얘기가 너무 궁금해. 네 얘기 너무 재밌다. 난 너에게 공감하고 있어. 진짜 끝을 올려야 돼. 연습 한번 할게. 시작. 진짜? 그렇지. 네. 자 연습 진짜 시작. 진짜? 이거면 돼.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여자들 반응이 오잖아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아까부터 반응이 없던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거에 반응이 전혀 없다가 진짜라는 말에만 반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진짜면 돼요. 딴 거 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린 내용 중에 변화. 변화. 그리고 또 뭐요? 소통. 또요? 인정. 또 뭐요?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제 얘기가 어떤 분에게는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으나 제 얘기가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표영호였습니다.